여기 한 이탈리아인이 자신이 직접 겪으면서 가슴속 깊게 느꼈다며 한국과 중국에 대해 공론화하며 누군가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아시아 국가이자 거리도 가까운 이 두 국가의 차이가 왜 이렇게까지 크게 나는 건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답답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 이 이탈리아인은 한국과 중국의 어떤 것을 경험했기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는 안드레아 디 마르티노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꽤 이름 있는 여행사예요. 중소 여행사의 경우 외국어가 가능한 가이드가 몇 없기 때문에 한정된 국가의 여행객들만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외국어가 가능한 가이드들을 언어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오는 여행객들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여행사인 저희 회사가 받지 않는 딱 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매년 중국에서 이탈리아로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여행객들의 수요를 포기한다는 건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입장에서 큰 손실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이런 지침을 세운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여행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감당이 안 된다며 여행사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당시 구직 활동 중이었던 저는 친구의 부탁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여행사에 첫 발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투입된 곳은 중국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 프로그램이었어요. 중국어를 할 줄 알았던 건 아니었던지라 저는 여행객들의 짐을 옮기거나 숙소의 체크인 아웃을 도와주고 식당과 소통하는 등의 간단한 일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을 시작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 일을 하러 온 것을 후회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매너와 시민의식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차에서 시작되었어요. 기차 출발 전 모든 인원이 빠짐없이 있는지 인원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 이탈리아 남성이 자리에 앉아있는 중국인을 향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 자리라고요. 당장 비키세요. 저와 친구는 서둘러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탈리아 남성에게 표를 보고 확인하니 중국인 관광객이 앉아있는 곳은 이탈리아 남성의 자리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은 자신은 창가 자리에 앉아야겠으니 잔말 말고 비어있는 자리에 앉으라고 요구했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요구에 이탈리아인은 기가 차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탈리아인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의 기차는 좌석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또 언제 예매를 하느냐에 따라 금액도 천차만별이죠. 비행기 티켓과 같은 방식이에요. 그 이탈리아인도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얻기 위해 추가금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다른 곳에 앉으라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이었죠. 이탈리아인이 물러서지 않고 당장 자신의 자리에서 비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자 중국인은 크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인간들은 외국에서 온 손님들을 이따위로밖에 대접하지 못해 풍경 좀 보려고 창가에 앉겠다는데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여기 빈자리 많구만. 더 웃긴 건 이 중국인의 행패를 다른 중국인들이 두둔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티켓에 창가 자리에 앉지 말라는 내용이라도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창가 자리에 앉아도 돼. 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다른 중국인들도 이런 행동을 못 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 망신시키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열차 칸에 타있던 수십 명의 중국인들이 이탈리아인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중재를 하려고 있는 저희에게도 이따위로 일을 하고 돈을 받아 처먹냐며 화를 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소란이 있었고 다른 기차 칸까지 그 시끄러운 소리가 전해지자 저희 칸으로 온 영무원에 의해 중국인은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영무원에게까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버티려 했지만 열차에 있는 안전요원들이 나타나자 꼬리를 내리고 제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저희가 자리를 비키라고 할 때는 몰라, 안 들려, 뭐라는 거야? 라며 모르쇠 했으면서 무섭게 생긴 안전요원들이 다가오자 꼬리 내리는 모습이 비겁해 보였습니다. 중국인들의 민폐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비행기에서조차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탈리아에서의 여행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루트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나라 간 이동을 할 때 짧은 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마저도 중국인들의 만행은 끝이 없었어요. 이번엔 승무원 한 명이 제 친구에게 다가왔습니다. 중국인이 다른 승객의 자리를 차지해놓고 비키지 않는다고요? 이번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가가니 중국인이 자신의 어린 자녀를 자기 옆자리에 앉혀놓고 비켜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항공사 규정상 일정 나이의 어린아이들은 좌석을 예매하지 않아도 괜찮고 부모의 무릎에 앉아 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좌석을 예매할지 아니면 아이를 무릎에 태우고 갈지 물어보았는데 그 중국인은 빈자리에 앉혀도 되는 거라면 빈자리에 앉혀서 데려간다고 말했어요.
사실 이런 여행길에 어린아이를 데려온 터라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이동을 할 때마다 아이가 칭얼거려 가이드 도중 흐름이 끊기기도 했고 자꾸 아이를 데리고 노상방뇨를 시도하는 탓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식당에 갈 때마다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왜 없냐며 저희에게 화를 내기도 했어요. 애당초 아이들을 동행한 여행 상품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차마 돌아가라고 할 수가 없어 아이를 데리고 여행하는 것을 용인해 주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항공사에서 빈자리에 아이를 앉혀도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좌석을 예약한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예매한 사람이 있었고 그 승객이 티켓을 보여주었다면 당연히 자리를 비워줘야 했어요. 그런데 중국인은 자신은 빈자리에 앉혀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빈자리에 아이를 앉히는 게 싫었다면 자신보다 일찍 와서 빈자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될 일이라고 우겼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비행기의 출발 시간이 늦춰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원성이 이어졌지만 중국인 엄마는 계속해서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되려 자신을 나무라는 이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기까지 했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이런 못 배운 행동을 하다니 정말 미개하고 무례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 엄마도 정말 치졸하더라고요. 승무원에게 대안책으로 다른 줄 자리가 남아 있었다면 눈 꼭 감고 넘어가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죠.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는 남는 좌석도 없었어요. 그러더니 그 중국인 여자는 아이를 옆자리에 그대로 앉혀놓고 귀마개를 끼더니 팔짱을 낀 채 의자에 기대더니 눈을 감고 무대응하더군요. 답이 없다고 생각한 승무원은 결국 공항경찰을 호출했습니다. 공항경찰을 불렀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중국인 엄마는 아이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는 외국에서 온 손님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며 화를 냈습니다. 아니, 중국인들은 외국에서 온 손님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손님 대접을 받고 싶다면 손님으로서의 예의 또한 차려야 하는 게 아닌가요? 예의를 차릴 생각은 없이 남들이 자신을 대우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중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역시 뒤처리는 저희의 몫이었어요. 대신 다른 승객들에게 사과를 하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만약 그 중국 엄마가 끌려나가기라도 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 외에도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식당에서 식기를 부딪히며 노래를 불러댔는데 젓가락으로 도자기로 된 술병을 3개 두드리는 바람에 술병이 깨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식당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담배를 꺼내어 담배를 피우려고 하기까지 했어요. 놀란 식당 직원이 담배 피우려는 행동을 제지하자 그 중국인은 내가 낸 돈으로 벌어먹는 주제에 어딜 감히 이래라 저래라냐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해결했어요. 오랫동안 교류해왔던 식당인데 중국인들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과 함께한 7박 8일의 일정은 정말이지 지옥이었어요. 저는 중국인에게 환멸을 느꼈고 제 평생에 중국인과 말을 섞을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저는 여행사에 정식으로 취업했습니다. 준비 중이던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업종을 바꾼 것이었는데 제가 잘하는 영어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들도 즐거워 제 일에 만족함을 느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동양인 여행객들이 저희 여행사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였어요. 사장님은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최근 한국 여행객들의 루트를 새로 론칭했다며 첫 손님들이니 성공적으로 가이드를 끝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온 가이드를 한 명 소개해 주었는데 그녀도 썩 믿음직스럽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거든요. 관심도 없었죠. 게다가 그 악질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보다 한참 뒤에 만들어졌으니 나라의 힘이나 사람들의 수준도 당연히 중국보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아하니 작은 나라에서 여행 좀 해보겠다고 슬슬 시동을 거는 것 같은데 여행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여행을 와서 얼마나 폐를 끼칠지 벌써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에 갓 입사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한국인 가이드와 함께 한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들은 첫인상부터 중국인들과 달랐어요. 저는 키도 크고 체격이 있는 편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이 좋죠. 중국인들은 그게 신기했는지 저를 만나자마자 제 팔뚝과 허벅지, 심지어 엉덩이까지 쓰다듬었어요. 마치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백인을 처음 만나서 신기한 건지 뭔지 자꾸 저를 보며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물어보니 역시 양놈들은 튼실해 라는 식의 불쾌한 말을 했어요.
솔직히 이 말 한마디로 고소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소송이 되지도 않을 듯해 참고 넘겼습니다. 중국인들의 무례함을 겪었기에 한국인들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미리 준비해온 이탈리아어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제 이름을 불러도 된다고 허락했음에도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쓰며 저를 대우해 주었죠. 한국인 가이드가 대부분의 일을 했고 저는 보조 역할을 했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저와 함께 있는 게 어색했을 텐데도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보조 역할이기에 차에만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어디를 가서 음료를 사오면 꼭 제 몫도 챙겨주었고 제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가이드에게 제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해요. 게다가 한국인들은 기본적인 매너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 여행 상품에는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 방문하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무리 한국인들이 친절하다 하더라도 이건 정말 많이 걱정됐습니다. 여행을 많이 안 다녀본 사람들인 것 같은데 레스토랑의 기본적인 매너를 모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중국인들은 레스토랑에서 지켜야 하는 매너를 이야기하면 지금 자신들을 무시하는 거냐며 화를 냈기 때문에 차마 말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너무나 젠틀하고 우아하게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쳤어요. 유럽의 레스토랑에서는 함부로 웨이터를 불러서는 안 됩니다. 저기요라든지 웨이터라는 소리를 내면 안 되고 가만히 손을 들어 웨이터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죠. 그렇게 웨이터가 다가오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기요라든지 웨이터라는 소리를 내면 안 되고 가만히 손을 들어 웨이터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죠. 그렇게 웨이터가 다가오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굉장히 무례한 사람으로 취급되어 질이 낮은 서비스를 받거나 함께 간 사람들이 함께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봐 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며 숟가락으로 테이블을 탕탕 때리며 웨이터를 부르던 중국인들과는 결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놀랐던 것은 한국인들의 질서 정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오래된 성당과 미술 작품이 전시된 성들이 많은데요.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정숙해야 하며 질서 정연하게 가이드의 통제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인들은 질서고 뭐고 없었어요. 조용하고 엄숙한 성당에서 큰 소리로 자기들끼리 떠들어대는데 중국어 특유의 억양 때문에 더 시끄럽게 들렸고 성당 내부의 소리가 워낙 잘 울리다 보니 가뜩이나 듣기 싫은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이탈리아 성당은 아직도 미사 장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를 방해받아 정식으로 항의할 정도로 중국인들의 행동은 도를 넘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어를 맞추어 가이드의 뒤를 따랐어요. 여행객들 중 한 명이 직접 인솔자가 되어 인원수를 세고 줄까지 만들어 가이드를 기다리더라고요. 보조로 간 제가 딱히 할 게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누군가가 신나는 마음에 약간 언성을 높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며 목소리를 조금 낮추라며 주의를 주었어요. 아니, 저는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내는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저희가 있던 성당 반대쪽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들은 관리자에게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인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 저는 이토록 완벽한 여행객들과 헤어지는 것을 진심으로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이렇다면 제 인생은 2000배나 행복해질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저희의 아름다운 마지막 날을 방해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함께 여행을 하며 특별히 마음이 잘 맞았던 한국 여행객과 호텔 앞 바에 가려고 하는데 로비에서 매우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무슨 일인가 보니 동양인 4명이 호텔 로비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팔다리를 휘저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중국인들은 욕설까지 하고 있었어요. 일전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중국어 욕을 하도 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호텔 직원들은 우는 소리를 하며 로비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는 중국인들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중국인들이 호텔 로비에서 잠을 자겠다며 무작정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호텔 방이 없는 것도 아닌데 로비에서 잠을 자겠다니? 누가 보면 호텔 밖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몰아쳐 도저히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인 줄 알겠더라고요. 중국인들은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 경기를 일으키면서 픽픽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직원들이 그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결국 얼마 뒤 경찰들이 출동했습니다.
제가 보아온 중국인들은 치졸하기 그지없는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강한 공권력이 개입한다면 꼬리를 내릴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무력으로 호텔 밖까지 쫓겨난 그들은 이탈리아 경찰이 사람을 친다며 사람들에게 호소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니까요.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길 가는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경찰들의 모습을 촬영했어요. 14억 중국인들에게 당신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모두 고발할 거라면서요. 자국민을 어떻게든 보호하는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면서요. 저와 제 일행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저게? 이탈리아 경찰들은 중국인들에게 어떤 상해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경찰들에게 걸어가서 몸을 부딪힌 뒤 일부러 넘어지며 스스로 상처를 낸 것이었어요. 그 와중에 중국인 남성 2명은 우통을 벗고 주변 사람들을 붙잡으며 경찰들의 행동에 대해 항의했고 경찰에게 다가가서 눈을 부라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경찰차 2대가 출동하여 그들을 데리고 사라졌어요. 경찰들이 개입했으니 문제가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다음 날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뉴스에 나왔다면서요. 그 중국인들은 발이 얼마나 빠른지 곧장 SNS에 자신들이 겪은 일을 과장하여 올렸습니다. 호텔에 가서 방을 달라고 했는데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방을 내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항의를 하자 호텔 측은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억울하다는 우리의 말을 무시하고 중국인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다. 이에 항의하자 우리를 억지로 끌고 나갔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폭행하기까지 했다라고 말이죠. 제 옆에 있던 한국인은 저런 인간들과 같은 아시아계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며 한국과 중국인의 얼굴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혹시나 한국을 오해할까 너무나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지인 등 주변을 총동원해서 제가 직접 목격했던 내용을 글로 쓰고 댓글로 남기고 뉴스에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인터넷에 올린 내용은 큰 파장을 몰고 왔어요. 호텔 SNS와 홈페이지, 전화는 항의 전화를 걸어온 중국인들로 인해 한순간에 먹통이 되었죠. 게다가 중국인들이 중국 대사관까지 찾아가서 당장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항의를 하자 중국 대사관까지 직접적으로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솔직히 한 나라의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입장 표명을 하기 전에 사실 확인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중국 대사관은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우호관계의 국가가 서로의 나라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외교적인 문제로 번지고 싶지 않다면 당장 사과하라고 항의했어요. 호텔 측은 절대 사과할 생각이 없음을 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SNS나 뉴스에 당시 CCTV 영상을 올리며 강경 대응을 했어요. 얼굴을 공개했다고 고소할 거면 어디 한번 해보라는 생각으로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CCTV에는 이탈리아 경찰이 중국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고 옷까지 훌렁훌렁 벗으며 경찰이 뒤로 밀릴 정도로 몸을 미는 중국인들의 모습만 담겨 있었어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 중국인들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호텔은 중국인 투숙객을 받지 않겠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많은 여행사들이 중국 여행객들에게 문을 닫았습니다. 여행사들이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니 중국인들이 자꾸 이탈리아에 넘어온 것이라면서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갔거든요. 저는 이때다 싶어 사장님에게 우리도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빼자고 건의했습니다. 사장님은 마침 그럴 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중국인들을 데리고 투어를 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서 분석해보니 중국인들이 하도 심하게 곳곳에서 사고 치고 다니는 걸 해결하다 보니 추가 지출이 생겨 오히려 적자가 나고 있었더라고요. 중국인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너네 아니면 갈 데 없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갈 곳이 없는 게 중국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여행사로도 왔었는데 당연히 거절당했어요. 저희 여행사에서까지 퇴짜를 당하자 그 중국인들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인을 무시한다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며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죠. 결국 그 중국인 여행객들은 아주 작은 소규모 여행사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중국인들이 땡전 한 푼 남기지 못하고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작은 여행사가 식당을 예약하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잠깐 예산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를 대며 조금씩 돈을 뜯어갔고 여행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잠수를 탄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3주간의 여행을 준비한 중국인들은 이틀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기를 친 여행사가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하나라는 말을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말하던 인간들이 낯선 땅에서 서로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게 너무 웃겼어요. 이게 바로 중국의 진짜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중국인들에게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저희 여행사는 여전히 중국 여행객들을 받지 않고 있어요. 대신 한국 여행객들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한국어 가능 가이드들을 대거 고용해 운영 중에 있죠. 많은 아시아인들이 저희 여행사를 방문하지만 한국인들처럼 예의 바르고 규칙을 잘 지키는 나라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 모든 손님들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더라니까요. 중국어에 능통했던 제 친구도 이젠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런 나라인 줄 알았더라면 중국어를 배우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여 이젠 한국인 담당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해가 지날수록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많아지는데 앞으로도 한국인들이 저희 이탈리아를 많이 방문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이탈리아에서 본 한국과 중국의 절대적 비교 시점의 사연이었네요. 실제로 정말 많은 중국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피해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까지 할까 싶기도 한데 물론 어디까지나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안드레아 디 마르티노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